자, 어제 아침 태국에서 압송된 김성태가 어제 하루 종일 13시간의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또 곧바로 아침부터 출두해서 10시부터 조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검찰이 미리 김성태한테 물을 질문지를 준비해 뒀다가 어제 김성태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것은 이제 김성태의 구속영장을 갖다가 청구하는데 필요한 조사에 집중했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체포영장에 기재되었던 이 100억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횡령과 4천억의 회사의 배임을 갖다가 했다. 자, 이게 지금 김성태의 지금 검찰이 집중 조사하는 부분입니다. 쌍방울이 2018년 19년에 모두 200억의 전환사채를 발급하고 이를 이제 이 쌍방울에 자회사가 5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매입하게 하는 과정에서 따로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 김성태는 검찰에 이런 모든 질문을 부인했다고 하고 자,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대북 송금 그리고 유하영 경기도 부지사에 3억대 뇌물 건넸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제 이런 걸 묻지는 않고요. 김성태의 개인적 배임 횡령에 대해서 일단 구속영장을 받아내려는데 집중한다. 왜? 체포영장 만료 시한이 지금 내일 새벽이니까요. 김성태한테 이 48시간 이내에 일단 영장을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김성태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김성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과연 김성태를 엮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있다. 뭐 이런 소리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이 지금 200억대 시비 발행한 전환사채 발행한 것과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의 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이 애쓰고 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유통을 하면서 거기에서 비자금을 수십억 조성해서 이제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거다. 검찰은 지금 그렇게 추정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재명과 쌍방울 간의 변호사비 대납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이재명과 쌍방울 전환사채의 변호사비 대납 가능성으로 엮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썼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검찰이 증거를 못 찾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번에 이제 김성태가 왔는데 그를 상대로 이제 변호사비 대납을 검찰이 입증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태를 둘러싼 이 쌍방울의 여러 의혹은 2018년 19년에 발행한 수상한 이 전환사채 유통 흐름인데 2008년에 100억, 2019년에 100억 등 모두 200억 규모의 전환사채를 두 번 발행했는데 검찰은 지 관련 계열사들이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만들었을 거다. 그래서 이 쌍방울 전환사채는 이재명의 변호사비 대납과 그런 측면에서 연결이 될 거다. 그래서 쌍방울이 전환사채 발행을 갖다가 이제 계열사와 주고받는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서 세탁한 돈 20억을 변호사비로 대신 내줬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환사채를 계열사들이 매입한 과정에서 쌍방울 의혹을 거기서부터 집중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김성태는 태국 현지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에 전환사채로 무슨 비자금을 만들 수 있나라고 부인했지만은 수사팀은 쌍방울 관계사와 임직원 조사를 통해 전환사채가 흘러다니는 과정에서 김성태의 지시로 허위 공시가 이루어졌다. 자, 그 부분을 통해서 지금 돈을 뺐을 거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검찰의 가장 규명해야 될 약점인데요. 이걸 검찰이 규명해내면 이재명의 완전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검찰이 이 부분을 갖다가 입증을 못 해내면 이재명의 방패가 된다. 김성태가 그렇게 지금 보이겠죠. 자, 김성태는 일단은 이재명하고의 관련성을 부인을 했지만 검찰은 이제 변호사비 대납을 집중적으로 그에게
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이 쌍방울이 전환 사채를 발행하고 그 계열사들이 그걸 갖다가 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돈을 유통 세탁하는 과정에서 20억을 변호사비 대납으로 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쌍방울의 전환사채 발행 그리고 매입 그리고 그 돈의 흐름 등을 전부 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너무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게 해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작년에 12월 19일 날 김만배 저수지캐는 검찰 그리고 열세진 금고지기들 그리고 김만배의 은닉 자금 260억 플러스 알파를 지금 캐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 보도가 나왔지요. 자, 거기에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작년 12월 19일이면 김만배가 자살 소동을 벌인 직후잖아요. 그래서 김만배가 최우양과 이성한 등 금고지기를 통해 이 은닉한 자금이 260억보다 더 많을 거라고 검찰이 보고 있다면서, 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김만배는 2020년 2월에 이 최우양에게 20억을 송금하고 같은 해 6월에 최우양 회사에 30억을 투자하는 등 여러 차례 자금이 오고 갔다는 거예요. 자, 2020년 2월에 최우양에 20억을 송금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이 유사한 내용이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 20억은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에서 빌린 473억 중에서 20억이 송금됐고, 2020년 6월에는 최우양의 에이펙스 인더스트리라는 회사에 30억을 투자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억은 회사에 투자를 했다 하더라도 적어도 김만배가 최우양한테 20억을 송금했다라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만배는 조사에서 최우양을 통해 김성태를 알게 됐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다. 최우양도 역시 20대에 목포에 기반을 둔 이 조폭 조직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다. 자, 2000년대 중반까지 조폭을 하다가 2013년에 쌍방울 부회장으로 돌았는데 목포 새마을파 일원이었고, 그래서 서울로 올라와 또 동양 조폭과 힘을 합쳐 연합 새마을파를 결성하고 수도권 일대 유흥업소를 장악하고 깜빵 생활을 하고 나와서 깜빵에서 영어를 배워서 김성태와 가까워졌다. 영어 실력의 쌍방울로 김성태가 영입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자, 제가 볼 때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가지고 20억 비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2018년 19년부터 그걸 계열사에 사게 해서 돌려서 비자금을 만들었다라기보다 2020년 6월입니다. 2020년 2월에 김만배가 최우양에게 돈을 20억을 줬어요. 저는 이 돈이 변호사비 대납한 돈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재명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도 부탁하고 여러 가지 부탁을 하는 그런 처지에서 쌍방울에서 변호사비를 대납한다는 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다만 자기가 대장동에서 이 변호사비를 갖다가 받기로 돼 있는데, 당연히 이재명이는 김만배가 이 대장동에서 벌은 수익금으로, 김만배 회장을 이재명이 시켜줬잖아요. 그 수익금을 가지고 지금 수천억을 벌었는데 이재명에게 김만배 보고 20억 내 변호사비를 갖다가 좀 처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뭐 어려울까요? 당연히 김만배는 권순일 작업까지도 다 해왔고 거기에 돈을 갖다가 수십억 갖다 발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김만배 입장에서는 그 20억을 가지고 주는 거는 문제 아닌데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김만배가 주면 문제가 되니까 그걸 갖다가 최우양이를 주고, 또 김만배, 최우양, 김성태는 잘 아는 사이고 오늘도 보면 2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이재명과 김성태가 잘 아는 사이라는 쌍방울 비서실장의 정언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쌍방울에 세탁을 부탁했고, 그래서 전환사채 세탁하는 돈에 김만배가 이 473억을 천화동인에서 빌려가지고 그 중에 20억을
또 최우양이를 줘서 그 돈이 김성태 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지금 쌍방울 전환 사채의 돈에다가 같이 넣어서 돌렸다가 빼서 변호사비를 대납한 거 아니냐. 이건 이재명의 법률적 여러 책임을 김만배가 맡고 그것 때문에 대장동 회장이 되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20억은 김만배 손에서 나와야지 이것까지 쌍방울 보고 내라 하기는 그랬을 거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자꾸 복잡하게 전환사채 해전에서 2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하지 말고 김만배가 최우양에게 송금한 20억이 왜 따로 20억만 액수를 송금했을까요? 2020년 2월에요. 자, 이재명이 무죄가 떨어진 게 언제입니까? 이재명이 선거법에서 무죄가 떨어진 것은 2020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무죄가 떨어지기 전에 2020년 2월에 20억을 갖다가 변호사비로 송금을 했을 수 있지요. 타이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수사가 쉽게 풀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만